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간지러운 경우 종종 경험하게 되죠. 흔히들 주부 습진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손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 의외로 다양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 손 습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손 습진하면 뭐 설거지나 또 빨래하는 주부들 위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요? 네, 손습진은 일명 주부습진으로 주부들이 물, 세제, 비누 등에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피부에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성 접촉 피부염입니다. 하지만 주부습진은 주부들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물이나 세제에 노출이 많이 되는 미용사나 외과 의사에게도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 손에 땀이 많이 나면서 습진에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요리하는 남자 셰프들이 TV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리하는 분들에게도 주부습진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세제나 비누 성분에 의해 파괴되어 손이 건조해지고 손가락 끝부터 피부가 얇아지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주부 습진의 특성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손습진은 손에 붉은 반점, 비늘을 동반한 병변이 나타나면서 보통 건조하고 갈라진 틈새가 관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어오르거나 잔물집, 진물이 돈방되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으며 틈새가 심한 경우에는 매우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만 나타나다가 차츰 손가락 전체, 손바닥, 손목, 손등으로 번지는데 비누세제나 물 접촉, 고무장갑 접촉,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됩니다. 또 지점토나 꽃꽂이, 약품 등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악화되고 특히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에게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양손에 같이 오지만 한쪽 손에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금방 낫는 질환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만약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습진을 가볍게 여기다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손습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3개월 이상 습진이 지속되거나 1년에 2번 이상 재발할 경우에 만성으로 진단합니다. 만성 손습진으로 발전되면 피부 벗겨짐, 홍반, 살 비듬과 같은 인설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되므로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습진 증상이 심해지면 갈라진 피부 조직 사이에 염증이 발생해서 2차 피부 감염이 올 수도 있고 지속적인 병변 발생으로 피부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이 주부습진 말고 수포처럼 번지는 질환인 한포진인데요. 언뜻 들어서는 주부습진하고는 겉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한포진이란 어떤 건지 어떤 질환인지 짚어주시죠. 단순한 습진으로 생각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까지 퍼지면서 발, 다리, 팔까지도 점점 증상이 퍼지는 것 같다면 한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부습진이 손에만 국한되고 수포는 생기지 않는다면 한포진은 손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고 수포가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포진은 손이나 발에 생기는 습진성 질환으로 주로 손바닥이나 손가락 측면으로 작은 물집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많이 가려운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 여름철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합니다.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자꾸 생기게 되고 유독 여름철에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포진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뭐 발바닥에도 물집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 우리가 좀 무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좀과 한포진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포진이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발생한 경우 무좀이거나 무좀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무좀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 지간형과 발바닥이나 발 옆쪽으로 소수포가 산재에 발생하는 소수포형,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정상 피부색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긁으면 고운 가루 형태의 각질이 발생하는 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수포형은 산포진이나 습진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좀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짓무르는 부위 피부가 벗겨지면서 하얘지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가려운 반면 한포진은 발 가장자리 쪽이나 안쪽 면에 각질이 벗겨지면서 작은 물집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눈으로 한포진과 무좀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병원에서 KOH 도말 검사 및 진균 배양 검사 등으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렵고 또 이렇게 물집이 생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습진제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습진약 같은 걸 바르게 되는데 혹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무턱대고 약을 바를 경우에는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습진과 한포진의 경우 둘 다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좀은 항진균제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습진에 바르는 연고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병변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부습진 초기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잘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크림이 사용되는데요. 손바닥 피부는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너무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는 잘 듣지 않고 갈라진 틈새로 균에 감염이 되면 오히려 약으로 인해 더 심하게 덧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로션이나 겔 타입에 바르는 약들은 쉽게 증발되기 때문에 피부를 오히려 더 건조하게 하므로 건조증이 이미 심해진 주부습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손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 습진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는 손에 물이나 세제가 닿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거지나 물일 등을 할 때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고무장갑 착용 시에는 고무장갑 성분 자체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면장갑을 끼는 것이 좋고 고무장갑 착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과 비누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주부습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씻을 때에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손을 다 씻은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손가락 사이를 잘 건조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손을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늘 사용해서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 줍니다. 습진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운 습기가 많은 여름에는 습진성 질환들이 더 악화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에 습기가 차 있지 않게 마르게 유지를 하시는 게 이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되도록 손이 건조하지 않게 항상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